작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행정사범 양벌 규정에 대해서 그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폐기물관리법 명령금지 의무조항이 나오고 뒤에 벌칙조항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좀 전에 그 벌칙조항 63조였는데 그 뒤로 가다 보면 그 뒤에 67조에 양벌규정 해가지고 그 폐기물관리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의 행정 그 사범 법률에 보면은 앞에 그 명령금지 의무조항 나오고 벌칙조항 나오고 그 벌칙조항 끝 무렵에 가가지고 이제 양벌규정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지고 양벌규정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누구를 처벌하려고 그러는 양벌규정으로 누구를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냐? 법인을 처벌하려고 하는 법인. 그런데 그 법인의 대표자라든지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앞에 그 규정에는 이러한 이제 규정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은 그 행위자가 대표자 아니면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죠.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여기 처벌 대상이 법인 또는 개인, 양벌 규정 처벌 대상, 여기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서 조항이니까는 굳이 이것을 범죄 사실에다가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요 위에 있는 내용만 작성을 하시면, 요 위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어요? 이게 법인을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니까는 법인을 피의자로, 여기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처벌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법인 또는 개인도 있는 거죠. 개인의 대표는 개인이니까 여기다가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라고는 안 해놨어요. 법인에는 대표자가 있는 거고 개인은 그 자체가 대표자를 겸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법인 또는 개인은 빼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만 대표자라고 해놓고 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개인을 피의자로 바꿔주고 또 법인 또는 개인을 피의자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범죄 사실이 작성이 되겠죠. 피의자, 법인, 피의자, 법인의 대표자, 피의자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피의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대표자라든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 피의자 업무에 관해서 뭘 잘못해가지고 행위자, 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그 불법사항들이 재발될 수가 있으니까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관리 감독할 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해가지고 위 1항 기재라는 것은 요 앞에 법인은 두 번째 피의자가 법인 또는 개인은 두 번째 피의자가 되는 거고 첫 번째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행위자를 벌하는 외라고 그랬으니까는 행위자를 벌하려는 행위자는 요 앞에 위치해 있겠죠. 1피의자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외에 요거 2피의자, 법인 또는 개인은 2피의자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1피의자 행위자, 2피의자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 하였다.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양벌규정 범죄 사실은 죄명이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적용법칙가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이렇게 기재하시면 된다. 이렇게 주체 누구를 주체가 있을 거예요. 주체 피의자 법인 또는 개인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 해가지고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나 피의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위자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한 그 내용이 앞에 있겠죠. 1항에 예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벌규정 범죄 사실은 피의자 긴가불은 행위자를 먼저 쓰는 거예요. 어떤 범죄 사실 써놓은 거 보면은 그 법인을 먼저 써놓은 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론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피의자 1피의자가 행위자고 2피의자가 법인 또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피의자부터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다가도 피의자 김가불은 대박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대박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의자 대박주식회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그 목적은 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옛날 표현으로는 법인 등기부 등본인데 거기에 보면은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목적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이 범죄 사실하고 관련되어 있는 목적을 하나 기재하고 무엇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피의자 범죄 사실 기재하고 2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인 김가불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만 기재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기재하시면 돼.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 대표자인 김가불 요거 대표자인 대리인인 김가불인지 사용인인 김가불인지 종업원인 김가불인지 대표자인 김가불인지 요 내용만 바뀌는 거고 요 내용만 바뀌는 거고 행위자가 누군지 요 내용만 바뀌는 거고 어떤 죄명이든지 간에 전부 다 쓰는 내용은 이렇게 똑같아. 이것은 진짜 공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피의자는 피의자의 행위자인 누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해서 미 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만 기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양벌 규정에서 주의할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은 뭐 이렇게 틀리게 쓸 일은 별로 없을 텐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대박 주식회사 대박, 주 대박, 대박주 이게 전부 다 다른 회사예요. 해가지고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 유형 중에 하나가 그 법인 명칭 쓸 때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써주셔야 되는데 거기가 한자로 됐으면 한자로 쓰고 영어로 됐으면 영어로 쓰고 한글로 됐으면 쓰는데 띄어쓰기도 그대로 써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동일한 그 회사라는 게 그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 대박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대박이라고 써가지고 나중에 벌금 내서 그러면은 이거 우리 회사 아닌데 그러고 안 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해서 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명칭 그대로 쓰셔야 된다는 것을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예를 여기에서 이제 대기환경보전법 해가지고 행위자 피고인 A는 실질적 대표이고 이거 1행위자를 먼저 썼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공해가지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1번 그 범죄사실 1번은 1항은 피고인 A에 대해서 범죄사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피고인 법인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 B 피의자 2점 찍고 피의자 B 주식회사 우리가 하면 이제 수사 단계 이렇게 되겠죠.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인 누가 여기에다가 피의자인 대표자 1피의자가 대표자가 A가 여기다 피의자라고 되어 있다고 여기서 피고인은 피의자의 대표자인 A가 해서 피고인 표시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여기 피고인 요 2번 항목의 피고인은 B만 피고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 앞에다가 피의자, 피고인 이런 것을 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점을 또 하나 또 유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피고인은 여기에는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는 필요 없는 문구고 안 써줘도 되는 문구예요. 안 써줘도 되는 문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규제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지고 요것은 써줘도 뭐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안 써줘도 되는 문구다. 이렇게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인 A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규제와 같이 해도 되고 제1항 규제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피고인의 피의자 대표자인 피의자라고 여기에다가 피의자 피고인 이런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유의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다 하시면 되는 거고, 요번에는 여기 보면은 제목이 법인만 기소한 사건, 행위자에 대해서는 뭐 만일에 불법 행위자가 행위를 하고서 사망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행위자는 기소할 수 없겠죠. 법인만 기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법인 아니면 또 그 개인 사장 기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행위자를 어떤 연유라든지 어떤 사유로 행위자는 기소하지 않고 법인이나 아니면 그 사장, 개인 사장만 그 기소할 때 범죄 사실은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예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인만 기소할 때 이거 범죄 사실 어떻게 쓰지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B는 그러니까 이게 일피의자, 행위자가 있는 것과 똑같이 기재를 해놨나요? 다만 이제 B는 여기서 피의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피의자라고 별도의 항목을 뺄 수는 없겠죠. B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고 B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다시 이게 B는 여기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B라는 행위자의 불법 행위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기재해놓고,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서 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게 1항이 없잖아요. 여기 1항이 없으니까는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여기다가 판결문인데, 이게 판결문인데, 여기 1항이 없는데, 1항, 2항 나눠져 있는 게 없는데,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또 맞죠? 여기 1항이라고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여기에 보면은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요걸 바꿔놓든지 그렇게. 근데 요것을 피고인을 앞에다 놓은 것은 이 판결문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앞으로 끌어왔어요. 이렇게. 만일에 이제 B가 들어가 있는 B가 저 피의자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1피의자는 B로 해놨겠죠. 그런데 이것은 법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다 끌어놓은 거다.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것을 앞에다 끌어놓는 게 논리상 좀 맞을 것 같죠.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B가 뭘 잘못했는데 그것은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1항 기재와 같이 이고 1항은 아니니까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인만 기소할 때는 이 판결문 내용을 좀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다. 이번에는 이제 개인만 기소 연결, 개인 사장, 종업원은 놔두고 개인 사장만 이렇게 기소했을 때 피고인은 언제부터 어디에 있는 미용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종업원이 뭘 잘못해가지고 사장을 기소하는 거예요. 개인 사장. D는 이미 처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유로 지금 기소가 안 되는 상태이고, 누구든지 이렇게 범죄 사실을 쓰는 거예요. D가 불법 행위한 그 범죄 사실을 누구든지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 잘못했다. 이렇게 해놓고서 피고인은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와 같이 위반을 하였다. 아까 좀 전에 거기 법인에서는 제1항과 같이라고 그랬는데 제1항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겠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쭉 종업원이 뭘 잘못한 걸 써놓고 그냥 피고인은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서 이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좀 연결고리가 좀 접속어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하여
뭐 이렇게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아까 그 법인에 대해서 보내줬을 때 보여드렸을 때는 이로써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해가지고 그 법인만 기소할 때, 개인만 기소할 때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것도 이제 양벌 규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양벌 규정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